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소주성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공짜 퍼주기, 무상 퍼주기, 기본소득, 지역화폐, 소득지원 등 다양한 용어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핵심 아젠다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수차례 35조 원이나 되는 추경경쟁예산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모든 추경안을 즉각적으로 거부해버렸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11월 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경제 성장률 3%를 달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뻥을 쳤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해왔던 사기성 지역화폐를 통해서 공짜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퍼주기 정책은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공짜 퍼주기 정책들은 한국 경제를 파국적 치명타로 만들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실상을 오늘 최초로 분석하고 그 심각성을 여러분 앞에 고발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좌파 진영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는 강력하고 명확한 이론적 바탕 그리고 객관적 근거를 통해서 좌파들의 거짓 공격을 파괴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은 지난 2분기 대비 0.6% 성장했고 작년 동기 대비 1.4%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GDP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출과 민간 소비입니다. 둘 다 GDP 대비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가 28%, 정부 지출이 15%, 수입이 마이너스 40% 후반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고 글로벌 무역 환경이 나빠지고 중국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올 3분기 수출이 3.4%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한국 경제가 드디어 문재인 속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특히 3분기 경제 성장의 내면을 잘 들여다볼 때 정부 지출이 0.2%의 성장에 불과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주도 경제에서 이제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유명한 말과 같이 경제 성장은 모든 집권 세력의 최우선 정책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모든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국가 재정,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출을 확대해서 경제 성장률을 증가시키는 전략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무상복지, 이재명의 지역화폐, 기본소득 정책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좌파들은 이런 국가 재정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 재정을 사용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 때처럼 거품 경제를 만들어서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갑니다. 올해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5.2%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2% 역성장에 빠져버렸고, 독일도 0.1%, 영국과 프랑스는 0.6%에 그치고 있고, 한국은 1.4%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반면에 그 대조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정부 지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삼아서 천문학적인 달러를 뿌렸습니다. 이러한 바이든의 돈잔치는 글로벌 물가를 폭등시켜 왔습니다. 연방준비은행 페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폭발적으로 인상해 왔고, 그러한 금리 인상 조치들은 다시 해외에 있던 달러들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효과가 발생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는 그로 인해서 더욱 가열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든 정부의 미친 돈잔치에 의한 경제 성장입니다. 아직도 미국 경제는 거품을 만들면서 폭발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미국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좌파 정부,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서 국가를 빚더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차트는 OECD 자료입니다. 1번 노무현 정권 기간에 정부 지출은 GDP 대비 24%에서 30%까지 약 6% 증가하였고, 2번 구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30.3%에 출발해서 38.1%까지 폭발적으로 정부 지출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나 급증했습니다. 이 결과 문재인 정권은 공기업과 공공기관 적립금 모두 털어먹었고, 국채를 남발해서 총 499조 7천억을 탕진했습니다. 문재인 집권 당시 정부 지출은 GDP 대비 30% 수준에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계속 30% 초반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2018년 31.1%로 증가하고, 2019년 33.9%, 2020년에는 무려 38.1%까지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지도 않고 2021년 37.7%, 2022년에는 37%, 정부 지출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출을 어디에서 돈을 마련했겠습니까? 그것을 단순하게 계산만 하더라도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에 정부 지출은 499조 7천억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나라가 빚더미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국가 채무, 국채가 416조가 늘었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있었던 적립금으로 쌓여있던 84조가 흔적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도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경제 성장률은 고작 2%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도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경제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정부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 또는 부패 비리로 이어질 때에는 이것은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게 됩니다. 오로지 부가가치의 증가만이 진정한 경제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는 한국보다 약 14배나 엄청난 큰 경제 규모입니다. 또 미국의 정부 지출은 GDP 대비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부 지출 확대는 세계 경제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미국 경제가 단 1%만 성장한다 해도 그것은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집권기간 한국의 평균 성장률은 2.19%에 불과하고 역사상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기간에 미국의 평균 성장률은 2.31%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박정희 시대 이후 경제 성장률에서 한국이 미국에 처음으로 역전당한 불명예를 문재인 정부가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집권 기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대만에게 추월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매년 100조 이상의 정부 지출을 투입하고도 국가 경제는 최악으로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부 지출은 경제 성장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부패와 비리 등 경제 외적 분야에 사용되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공무원 13만 명을 증원했고 공공기관 29개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종업원을 무려 11만 6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쌓여있던 적립금 84조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국채를 남발해서 국가 채무가 412조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국가에서 정부 지출 비중이 40%를 육박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실패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부패와 비리 사건이 분명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추경을 거부하고 흑자 예산과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경제의 거품을 제거하는 대서사적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국민들에게 혹독한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권의 완전한 청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전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알려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 영상에 후원해 주신 박선성님, 수덕덕명님, 안금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